안녕하세요. 다티드 대표원장 테드입니다. 두피 문신 시술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 이 7가지를 알고 시술을 하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시술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건데요. 실제로 저희 다티드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 덕분에 만족도 차이가 엄청나게 갈리게 되거든요. 8년간 시술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시술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어요? 시술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두피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피 타입은 중성, 건성, 지성, 민감성, 지루성 등 다양한 피부의 형태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분포되어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시술 직후 색소가 번질 가능성이 있고, 건성 두피 같은 경우는 각질이 일어나면서 색소 자체가 제대로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민감성 두피 같은 경우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두피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피 상태는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두피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은 오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제가 직접 보고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방문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내가 집에서 두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정도 머리를 감지 마시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한 오후쯤에 내 두피 상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유분기가 많거나 기름이 많이 느껴지면 지성, 그 다음에 이렇게 긁었을 때 각질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는 건성, 또 이렇게 긁었을 때 두피 상태가 붉어진다라든지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민감성 두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상태를 미리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해서 미리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시술이나 당일 상담하고 바로 시술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술 퀄리티가 훨씬 더 좋고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두피 타입별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고객님이 만족하지 않다도 사실 부작용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타입별로 건성일 경우에는 시술의 회차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각질 때문에 색소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각질층을 뚫고 시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술의 깊이나 시술의 세기가 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번짐이나 퍼짐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각질층이 많이 탈각되거나 각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에 당연히 이것도 번짐의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각 타입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가 모낭의 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색 번짐이나 퍼짐 현상, 그 다음에 면처럼 보이거나 색칠처럼 보이는 현상, 그리고 네 번째가 밸런스 붕괴에 따른 얼룩덜룩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자인 실패,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중에 그 만족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시술 목적은 그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아요? 시술의 목적이라는 거는, 나는 시술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도 시술 방향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 오면 항상 체크하는 게,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서 오셨어요?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가 되기를 원하세요를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자주 생기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라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머리를 넘기고 포마드를 하고 싶대. 근데 이거는 두피 문신 해결이 되냐? 잔머리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무조건 시술이 된다고 하고 S&P 시술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는 사기거든요. 왜냐면 원하는 목적성이 내가 포마드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포마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발 이식을 받아야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고, 손님도 그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저희는 단순히 그냥 채우면 되는 시술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되고 싶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시술 전에 참고사진 같은 거 들고 가거나 해도 괜찮아요? 시술 전에 참고사진 들고 오시면 당연히 좋죠. 참고사진 들고 오셔도 되고, 저희한테 시술 받았던 분들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케이스 같은 거 들고 오셔도 되고,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고객님의 두상이 참고사진의 두상
사람과 다를 거며 개개인마다 모발의 굵기나 특성, 두피 타입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셨을 경우에 두상의 형태, 개인의 두피 타입, 모발의 굵기 등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저희가 시술의 방향성을 정하고 난 다음에 시술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술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걸 좀 봐야 돼요? 두피 문신은 점만 찍는 작업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해서 시술의 목적성, 색소의 안전성, 개개인의 두피 타입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디테일하고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술의 결과물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두피 문신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사례 단 한 건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두피 문신 협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두피 문신의 새로운 기준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담을 꼭 여러 군데를 가보시고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본 걸 믿지 말고 직접 다 찾아가 보시면서 시술 상담을 진행을 해보시고 체크해보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본인이 두피 문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앞으로의 삶과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 전에 피하면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음주, 무리한 운동, 두피 마사지, 두피 관리 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두피를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혈광이 확장돼서 출혈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색소가 자리를 잘 못 잡을 수 있고, 운동은 땀 때문에 색소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는 두피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두피의 염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술하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피해 주시고 시술 받으러 오시는 게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습관 같지만 실제 시술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시술할 때 통증은 어느 정도예요? 시술 통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사지 받는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쑤시개나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통증에는 차이가 있는데 시술하는 층 자체가 진피층에 시술하는 방식으로 전체 두피의 단면 중에 가장 단단한 층에 시술을 하는데요. 가장 단단한 층에 시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극점이나 민감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은 있지만 참을만 하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술 후에는 일상생활 바로 가능한가요? 저희 두피 문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부분만 지켜주시면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다. 그리고 모자를 바로 쓰셔도 되고 친구랑 커피를 마신다라든지 산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시술 후에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건 당일 사우나나 찜질방, 그리고 억지로 열을 내거나 땀을 빼는 행위, 너무 격한 운동을 해서 머리가 땀에 흥건하게 젖는 경우는 한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시술의 결과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짧은 기간이 전체 시술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만 잘 지켜주시면 시술의 결과물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두피 상태 체크, 두 번째 시술 목적을 구체화하라, 세 번째 시술의 목적성에 따른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 네 번째 나한테 맞는 좋은 시술자를 선택하기, 다섯 번째 시술 전 주의사항, 여섯 번째 통증에 관련된 부분, 일곱 번째 시술 후 주의사항. 이렇게 7가지만 알고 계셔도 두피 문신 시술의 90%는 성공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술 전에 가장 궁금하셨던 거, 가장 걱정되셨던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전부 다 상담해 드릴 거고, 추첨해서 1:1 두피 상담권 드릴 테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술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두피 문신 시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